여론조사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잘 우면하지 않는 좀 아주 비쌉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저는 완전히 국산이죠. 찐국산. 찐찐찐. 네. 찐 국산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이었습니다.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보니까 중국산 배추 들어오는데 무슨 뭐 나라에서 선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아니고 이제 금역 중이죠. 검역 그러니까 금역. 일단 금역이고 16톤 5천 포기를 먼저 들여왔는데 네. 일단 이게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대형 식당, 급식. 급식용 이런 쪽에 이제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 배추 가격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는데 일단은 좀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예. 수입을 중단한다고 하니까요. 좀 달라요. 근데 중국산 배추 먹으면 중국산 배추로 만든 그저 시판용 김치들 이제 음식점 가면 주는 경우 있는데 좀 저는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 ip사귀가 좀 달라. 맞아요. 네. 그죠? 약간 양배추 비슷하고 네. 한국 배추는 그 초록색 있는 뭐 그런 데가 맛있는데 좀 뻑뻑하니 좀 별로야. 나.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양자강이 생각나나요? 중국집이요? 네, 아닙니다. 중국집 가면 저는 짜사이를 먹습니다. 예. 김치 안 먹어요. 예.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오늘이 이제 기대된다. 오늘 시간이 왜냐? 지난주 금요일 발표될 지난주 버전으로 갤럽 조사가 20%가 깨질까 안 깨질까 이게 관건이다. 제가 아마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근데 20%가 안 깨지고 오히려 올랐어요. 반등인가? 봤더니 지난주 또 리얼미터 어제 또 리얼미터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더 빠졌어. 취임 후 최저치로 꾹거려졌어요. 그러면은 한국갤럽은 버티고 반등하고 리얼미터는 더 빠지고 이거 뭐예요? 추세가 두 개가 달라요 왜? 근데 이제 조사 날짜의 차이도 좀 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 이제 갤럽 조사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로 직전 조사보다는 대통령의 예. 긍정 지지율이 3%포인트 반등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한데 이제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16%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미흡 13%, 경제, 민생, 물가 13%.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그 직전 조사하고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우리가 리얼미터 조사도 그 직전 조사를 보면은 27.3%인가요?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기감에 따른 결집, 뭐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 하나만 보고 알 수는 없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걸 조금 한번 추세적으로 더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형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영향을 좀 미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가지 이슈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이럴 때는 추세를 조금 보는 게 좋습니다. 리얼미터는 근데 반등했어요. 나 떨어졌어. 떨어졌죠. 그러니까 최저치.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정당 지지율 격차도 더 벌어졌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본다면은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요인보다는 지금 대통령 관련된 최근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또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되고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방향이 다르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 종합해서 보면 맴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은 조사 추이가 지지율 추이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긴 했지만 그런데 과연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거냐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더 크게 오를 거냐 이 부분은 미지수이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범주 내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그 범주가 예. 점점 나선형처럼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 상으로는 20%대 초반 예. 그리고 리얼미터 상으로는 30% 미만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는 이게 오르고 있는 거냐 내리고 있는 거냐 따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의미가 없는. 그러면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줄줄줄줄 흘러내린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오른다 싶어도 어. 내려가고. 예, 예. 근데 이제 20%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이런 범위에서 이제 맴돌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 동안에 이렇게 맴돈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맴도는 범위가 예전에는 뭐 30%에서 35% 사이 예.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20%대 예. 이렇게 점점 더 범위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예.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참 내려왔죠. 계속해서 줄고.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5cm 술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 느낌이구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요인이 더 크냐, 네. 아니면 다른 바깥에 있는 변수, 대외 변수인 뭐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수나 네. 또 다른 변수의 영향이 크냐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수는 대통령에게는 긍정 요인일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내용을 상대적으로. 봐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게 이제 유무선 자동답 조사 결과인데 날짜별로도 나와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근데 리얼미터가 20일 날이 30.3%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데 그 이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한국갤럽 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금요일 27일에는 25.1%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 중에서는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갤럽과 다른 변수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한 부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이 어떤 야. 반사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기가 힘든 구조다. 그건 왜 그런 상황이다. 이게 다른 걸로 물론 나타나는데. 정치권에서도 상대의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면 속된 말로 받아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반사 이득도 그냥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반사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징후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야권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탄핵의 밤 행사에 예, 예, 대해서도 논란이 정치권에서 컸는데, 근데 보통의 정치 구도에서는 그 대통령 지지가 좀 나쁘다고 해도, 인기가 나쁘다고 해도 탄핵 얘기가 나오면 역풍이 불어요. 야권 쪽으로. 막 함부로 하기는 쉽지 보통은. 않은데. 근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탄핵 얘기를 해도 역풍이 불지 않는다는 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저는 예사롭지 않은 징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여론이 시들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예. 이거는 결국에 현재 이 반사이득을 윤석열 대통령이 입고 있지 못하다라고 예. 하는 그 단적인 방증이 아닌가. 예,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본인이 잘해서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의료계 있죠. 의료계, 의정 갈등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편인 곳이 이제 서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뭐 60대, 70대 이상은 보수, 또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죠.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 서울에서 11%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8.3% 포인트 하락. 그다음에 60대에서 18.1% 포인트 하락. 이게 하락폭이 매우 커요. 그 이야기는 서울이나 60대를 보면은 기존에 김건희 여사나 해병대 특검은 이미 다 선 반영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만한 건 의료계,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의료계에 해소되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하고의 뭔가 독대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던 대로 예. 리얼미터가 이제 날짜만 틀립니다. 날짜만 틀리는데 26일, 27일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2%, 국민의힘은 29.9%.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20%대, 또 국민의힘도 20%대.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한국 갤럽하고 지금 지지율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대통령 지지율하고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엄청난 위기다. 총체적 난국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흘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당이랑 네. 왜 좋은 거는 따로 가고 나쁜 거는 항상 같이 가더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성과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한쪽이 못하면 한쪽이 잘해서 예. 가져가는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마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한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의 지지까지 받아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그나마 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시나리오인데 근데 과연 지금 일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의료 공백도 의료 공백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영부인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영부인 부분에서 차별화 되는가 했더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검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차별화됐다고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독대 논란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오히려 독대 요청을 차라리 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독대를 하고 말고를 국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괜히 독대 얘기가 나왔는데 독대가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만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 뭐 공천 관련된 거,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 가리지 않고 지금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국감을 앞두고 뭐 야당에서도 지금 뭐 이번 국감 때 뭐 여러 다 증인 신청하면서 사실 뭐 김건희 여사 국감 이른바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죠. 예. 야당에서는 어허. 총공세예요. 예. 집중포화인데 어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그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약한 연결고리를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오늘자 신문인가요? 지금 한 일간지에 예. 이 정대철 헌정회장의 이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기에 사실 정대철 헌정회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론의 문제가 크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지속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4개 여론조사 기관의 MBS 조사인데 이게 이제 전국지표조사? 지난 이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또 케이스테 리서치, 한국 리서치인데 이 조사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65%, 반대가 24%예요. 자, 갤럽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23, 부정 68.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많은 이슈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법적으로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드는데 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죄 없다, 무혐의다, 전주로 혐의를 받는 사람도 실형을 안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부르냐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거구나. 정대철 그렇죠. 헌정회장의 문제대로 이게 어떤 이성과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야당에서도 집중 공세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여론상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털어낼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론상의 부정적인 거, 감정적인 거 털어내려면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만 네. 사과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면 특검법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감정적인 문제가 풀리고 반등하려나? 저는 감정적인 문제 수준이 아니다.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그래요? 국민들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어가지고 반대하느냐. 예.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럼? 아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자세한 뭐 주가 조작의 양태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근데 적어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아니 수사를 제대로 받았냐.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전에 대선 때 수사됐던 사항들이 특종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마치 없다시피 정권 초에 이런 문제들을 처리가 안 됐었잖아요. 다 털린 문제처럼 대통령도 설명을 했고, 근데 지금 나오는 추가적인 의혹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 정도는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부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과 여부를 갖고 여권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 사과로 될 일인가?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자체는 하려면은 좀 빨리 했었어야 된다. 정권 초에. 근데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늘어졌고 그 총선 이후에도 한동안 뭐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과만 한다고 해서 이게 덜어낼 수 있는 일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특검 받아야 돼요?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이건 저는 사실 지난 대선 끝난 직후에 제가 어떤 칼럼을 썼는데 그래야 여권이 산다? 이런 얘기? 특검을 기정사실화하고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여권이 산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여론이 시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본인 문제, 대통령이나 여권의 본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털지 않으면 야당에 대한 수사도 여론의 힘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2002년 대통령 선거 자금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에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 이런 사람들 다 수사받고 구속되고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차떼기 논란이 커진 거예요. 예. 근데 본인 문제를 털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이.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유무죄 판단이야 이제 수사를 해보고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건데 예. 수사 자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털려면은 진작에 받았어야 될 일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소위 말하는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건데 이 여론조사 업체 그저 지적했던 PNR이라는 곳 여기 대표가 이 뉴스토마토 편집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는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유독 잘 나온 이 여론조사들이 데이터상은 문제는 없지만 보수 성향 언론들이 요거를 크게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하우스 이펙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조사 PNR 조사가 조작은 없었다. 예. 뭐 일각에서 조작 그건 아니다라는 조작은 얘기를 하는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PNR 조사의 뭐 샘플이나 우리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제 제출하는 자료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른바 우리가 실제 조사할 때의 데이터를 전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건 이제 통계표 우리가 어떻게 조사했다 이걸 이제 알리는 것이고 이제 실제 샘플이 어떤지 그 그렇죠. 데이터를 주는 건 그러니까 아니다. 정확하게 조사할 때 면접원이 됐든 아니면 자동응답 조사에 ARS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입력한 그 데이터가 제출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사할 때 상황, 그 데이터, 그다음에 응답자들의 이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정확하게 검토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되려면 아마 검찰 수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그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하우스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응답하는 사람들이 PNR이라고 하는 조사회사 또는 우리가 뭐 SBS를 예를 들면 SBS라고 하는 이 회사를 또 알아가지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PNR 조사는 주로 이제 보수 응답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사하는 기관의 성향 자체가 이 하우스 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관이 얘기구나. 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근데 글쎄 이제 PNR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지는 뭐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뭐 따져보면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인지도일까. 그런데 PNR이라는 회사를 그것도 응답을 할지 말지 아는 사람들이 뭐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우스 이펙트로 그 정도의 차이가 났을까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이론적으로 뭐 그런 얘기다. 계속해서 이제 예. 퍼 나르고 퍼 날라서 PNR이라는 회사가 그런 인식이 됐고 예. 그렇게 이 PNR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침소봉대가 되지 않았냐 예. 조사 결과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제가 어떤 기관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저 진보 진영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유명한 여론조사에서 하나 있잖아요. 예, 한 글자짜리. 네. 예. 그거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래요? 그럼 두 네, 글자로 제가 갈게요. 성대모사 하려다가 아, 그래요? 참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여론조사 회사 이제가 되면 아 여기는 뭐 진보 진영 가깝구나. 그러니까 진보 유권자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뭐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진보 진영에 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그게 조작은 아니지만 응답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효과가 그렇게 난다. 이게 하우스 이펙트라는 거죠. 네, 근데 하우스 이펙트 자체는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게 자꾸 일어나면 부정확한 조사가 되겠지만 예. 뭐 인위적인 조작은 아닌 거거든요. 예. 사실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예. 중립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하우스 예. 이펙트를 방지하기 아하. 위해서는. 예. 근데 저는 하우스 이펙트 그 자체로는 이제 부정 논란까지는 안 간다. 예, 근데 뭐 그렇겠죠. 근데 남아 있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뉴스토마토의 이 관련 인터뷰를 보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더 확인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굳이 이제 좀 더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표본 문제예요. 표본 구성에서 특정 주자라든지 이쪽에 유리하게 혹시 짜여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의심이에요, 그거는. 예, 의심입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대표도 사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하는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표본 문제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가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알려드리면 짧게 예전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전에 예. 어떤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문제가 된 조사가 있었는데 의혹입니다. 그때도. 지지자들을 심어놓은 거 아니냐. 특정 후보 일단 진영에. 의혹?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표본 장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라고 자, 봅니다. 일단 김수민 평론가의 의심과 의혹 제기였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